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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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찾아온 제이씨라고 하고요. 네, 한국방탈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체이스밤입니다. 저번에 이제 공포 테마 영상을 올렸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괜찮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위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빵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뭔가 이제 의미를 크게 두실 필요는 없고 차차 이제 계단을 밟아나가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렇죠. 막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오늘 방송은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발이니까.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예약이 힘든 방탈출이라고 해서 지금 방탈 출신 그러니까 2021년 6월 기준으로 최신 기준으로 방탈출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테마들이죠. 사실상 예약이 힘들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 테마가 너무 잘 나가서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티켓팅이 빡세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예약이 힘든 방탈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런데 이제 방탈출의 이제 예약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방탈출을 그냥 길 가다가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웬만한 방탈출에서 뭐 주말 프라임 시간에 가면은 지금 뭐 9시 밤 9시까지 예약이 차 있다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곧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예약이라는 게 중요하고 뭐 근데 저희가 말한 여기서 예로 드는 테마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 테마들은 사실 극단적인 예시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약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예약해야 돼요? 약간 이런 테마들을 위주로 다루는 거고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근데 토 일에 있는 꽃길 테마들은 예약이 지금 다 차 있어요. 그치. 좋은 테마를 예약하려면은 뭐 정말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에서는 좋은 테마 예약하기가 어렵다. 좋은 테마에 좋은 시간을 예약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일주일 이상의 어떤 텀은 두고 미리 좀 보고 찾아봐야지 된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심한 테마들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예약이 힘든 테마란 무엇인가? 네. 사실 설명하려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테마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예약이 힘든 테마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제 그 테마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추리자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한번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매니아들이 러시아는 좋은 매장의 신테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장에 있는 이 매장은 이미 검증된 매장인 거예요. 이 매장이 신테마를 낸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라는 마음 때문에 매니아들이 확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초반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사실상 예약 잡기가 거의 힘든 그렇죠. 그런 테마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게 제로월드, 포인트9, 도어 이스케이프, 비포 던전 이런 그 카페들과 그 유명한 카페들과 특출나게 좋아 테마들 그런 테마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 1번의 이유가 있는데 그 매니아들은 기본적으로 신테마가 더 좋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방탈출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근처에 들어가 있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카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거기 여기 방탈출 카페가 있으니까 언제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매니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 상태면은 그 매장에 신규 테마가 나왔을 때 먼저 가가지고 그 테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가 일단 신규 테마일수록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약간 요런 그 느낌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미 다 해서 할 게 없는 거야. 새로 나오는 거 말고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지. 방탈출이 한 1700 몇 개가 있어요. 중복 제외하고. 이 테마들을 모두 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신규 테마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신규 테마가 나오면 해야지.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루에 몇 타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방탈출이 하루에 한 8타임에서 10타임 이렇게 여는데 하루에 한 타임, 두 타임, 뭐 많아봐야 세 타임 이렇게 여는 그런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카페에 딱 하나의 테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8타임이라면은 한 달로 치면은 이제 곱하기 30이니까 한 160타임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160타임을 하루에 하나씩만 받아 라고 하면은 160일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어차피 할 사람들은 많은데 매니아들은 많은데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나눠서 받는 거지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되게 빡센 그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 대출과 오디너리 데이 둘 다 일산에 있는 그렇죠. 그 테마들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인 네. 심한 테마들. 너무 심한 테마. 1번의 경우도 2번의 경우도 아닌데
예약이 계속해서 차가지고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얼마큼 열려 있는지, 어디가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는, 하나하나 클릭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럴 정도의 테마들이기 때문에 네, 3번 같은 테마도 있다. 하기 전에 이 예약 대란이라는 거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실 방탈출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뭐 코드케이라든지 이런 데들 좀 좋은 방탈출이 생겨나면서 예약을 조금 힘들게 잡는 경우는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 코드케이의 이제 거울의 방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이순신 엄청 예약. 이런 테마는 이번 주 방탈출하고 싶다 해서 잡을 수 있는 테마는 아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 2주 전에는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테마였는데 그 정도의 그런 테마들이 그 뒤로는 안 나온 거야 딱히.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기다리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테마들이 방탈출 카페였는데 홍대 서울 이스케이프룸 2호점에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기록을 깨버린 거지. 약 3개월간의 예약이 다 차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로서는 그냥 어나더 레벨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케일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거는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이 다 예약해버려가지고 이제 거의 막 하려면은 한 2개월, 3개월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심지어 아직도 지금도 주말은 풀부킹이야. 한 달 동안. 사실 그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이 테마는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방탈출 테마로 알려져 있어요. 이 테마 가격이 절대 낮지 않거든요. 이거 아마 1인 2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상 아마존이 지금의 어떤 방탈출 시장 구조를 좀 변화시킨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테마 이전의 테마들은 거의 프리미엄 테마라는 그 어떤 기틀이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 좀 화려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테마가 없었는데 아마존이 2017년 1월에 등장하면서 약간 이런 거를 조금 터줬죠 길을. 봐봐 우리도 방탈출도 거의 테마파크처럼 이용할 수가 있다. 맞아. 라는 거를 보여준 테마가 아마존이 아닌가. 사장님들이 이 아마존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 했을 거예요. 아마존처럼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짱짱하게 만들면은 우리도 그냥 한 2개 정도만 방탈출 테마를 한 2개 정도만 열어도 충분히 손익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방탈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스케일과 방탈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소품과 장치 연출들을 모두 다 깨버렸던 그렇죠. 그런 것이 아마존이었고 서이룸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조금 약간 역할을 했던 게 그 전에 약간 엄청 맞아. 핵꽃기를 테마라고 불리는 죽음을 부르는 제즈바가 있었잖아요. 미쳤지. 네, 죽음을 부르는 제즈바랑 이제 알카트라즈 지하검하고 이런 테마들이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을 하고 이제 서이룸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 서이룸 아마존이란 테마에 대한 그 입소문을 엄청 퍼뜨린 게 아닌가. 아마존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미쳤다. 미쳤다. 그쵸. 끝이다. 2017년 1월 당시에 27,000원이라는 가격은 방탈출에서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 근데 단 1원도 아깝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매니아들, 그러니까 방탈출 매니아들, 방탈출을 이제 그냥 길 가다가 걸어서 여기 방탈출이네 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워크인이 아니라 방탈출이란 거를 검색해서 여기가 재밌대 하고 찾아서 예약하고 오는 사람들. 그렇죠. 로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검증해준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프리미엄 테마, 프리미엄 혹은 정말 꽃길, 정말 자본을 많이 들어간 꽃길 테마를 통해서 이 시작을 통해서 예약들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떤 테마들이 예약 대란을 이루고 있나? 가 에서 첫 번째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좋은 매장의 신테마.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이제 테마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그 좋지. 매장 자체가 이미지. 매장 테마 안 좋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예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모르는 거잖아. 신테마가 나왔으니까. 그래? 네. 그러니까 신테마가 나왔을 때 당시는 이걸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후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잖아. 그치. 단순히 그 매장이 잘 만든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미지로 알고 있으니까 신테마가 나오자마자 그냥 가는 거잖아. 맞아.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돼요. 먼저 이런 테마들은 나온 직후는 경쟁이 엄청 빡세. 그렇죠. 2개월 동안은 예약을 못 잡는다고 봐야 돼. 2, 3개월은 못 잡는다고 봐야 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평일 저녁 정도는 잡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해. 첫 번째 이제 소개할 이런 매장의 경우는 제로월드. 제로월드 강남점은 사실 제로월드가 강남에 매장 낼 때 이렇게까지 기세했던 사람들 없었어. 그 제로월드 강남점이 처음에 열렸을 때는 사실은 이
이 매장이 어디가 기본이었는지 사람들 다 알잖아. 그렇죠. 미스터리룸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미스터리룸 이스케이프라는 걸 다 알잖아. 미룸이라는 거를. 심지어 강남에 미룸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한두 테마 빼고 다 별로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엄청난 기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왜냐면 제로월드라는 그 프랜차이즈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막 최고라고 꼽힐 만한 그런 테마들은 또 아니었거든. 그냥 나 괜찮네 싶었던 그 정도. 제로월드가 그 예전에 그런 미이룸보단 나 확실히 발전했어. 딱 요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제로월드 강남점에서는 맨 처음 딱 두 테마가 나왔지. 네. 어느 겨울밤 2 그리고 IM. 어느 겨울밤 2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단 말이야. 네. 그치? 그런데 IM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평을 받았잖아. 정말 좋은 테마들을 계속 내다 보니까 제로월드는 이제 그 신뢰를 얻은 거지. 한 두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렇죠. 딱. 강남점부터 완전히 이제 확 뛰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로월드가 원래 김포점으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로월드 김포점에 가보시면은 테마 내용이 완벽하게 나한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기술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줄 만한 그런 수준의 테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강남점에서 기획자들을 섭외해가지고 제대로 딱 보여주니까 이거는 딱 강남 제로월드가 떡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의 제로월드 테마들은 강남에서 진짜 한 탑3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됐다. 제로월드 같은 경우에는 공포 테마를 이렇게 프리미어로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그런 매장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일단 제로월드는 확실히 그런 공포 명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약이 확실히 좀 어려운 그런 카페인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1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오늘 밤 12시에 이제 15일 뒤에 예약이 열리는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약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약금이 없기 때문에 결제나 막 신용카드 이런 거를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예약하면 된다. 사실상 이제 꽃길이라고 하는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다 건단 말이야. 그렇게 약간의 그런 예약하는데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제로월드는 아직은 약간 좀 그런 관리를 좀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약금을 받을 어떤 창구가 딱히 없을 거야. 아니 근데 예약금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나올 거야. 예약금이 있다 없다가 진짜 중요해. 이 빠르게 예약을 잡기 위해서 예약금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해져. 그렇죠. 예약을 어느 정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좋은 매장의 신테마 이제 또 포인트9 125 강남 125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카페인데 특징 중에 하나는 테마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테마를 하더라도 그 테마 바깥의 어떤 그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9이 갑자기 강남 이제 한복판에 툭 튀어나오면서 이런 테마가 나왔는데 이 테마가 후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와. 맞아.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을 호령하고 있는 테마 중에서는 네드가 있었는데 네드랑 거의 비교를 당할 정도였으니까 네드를 비교하는 거였었지. 네, 그렇죠. 포인트9이라는 매장이 대체 어떤 매장일까? 이게 완전 신비로운 매장이잖아요. 포인트9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약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신비로운 매력이 좀 끌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쇠공이란 테마가 이 테마를 겪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매장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지금 브랜드가 확실히 굳건해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9이라는 그 매장을 조금 이제 확 끌어올리게 된 어떤 이제 특징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스포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거대한 스케일과 스토리를 엮는 굉장히 문제를 엮는 기술이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거죠. 문제의 색다름을 커버하는 걸로는 스케일이 있어요. 인테리어적인 스케일이죠. 우리가 이만한 공간들을 쓰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과 그 거대한 스케일을 활용하는 문제들을 보여줌으로써 이거로 인해서 좀 이렇게 확 부응한 그런 류의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이제 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이 카페는 이제 매일 밤 12시 그러니까 00시에 한 주 뒤에 예약이 오픈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예약금을 즉시 결제합니다. 예약금이 테마 가격에 예를 들어 5만 원이면은 한 1만 원, 2만 원 정도를 즉시 결제하는데 카드만 받아요. 신용카드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요즘은 이제 모바일 결제가 더 편하잖아요,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포인트9 같은 경우에는 PC로 예약 잡는 것보다 모바일로 예약을 잡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왜냐면 결제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해서 이제 뭐 결제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은 이제 또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좋은 매장 신테마. 비트포비아 던전. 던전. 그치. 딱 던전이어야죠. 네. 그러니까 비트포비아가 여러 지점이 있고 막 강남점, 뭐 신논현점 지금 없어졌지만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던전이라는 다른 브랜드를 이제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대 비트포비아 던전, 홍대 그 던전 101, 강남 던전 1, 강남 던전 2, 서면 던전 이렇게 5개의 던전이 있는데 그 던전 모두 다 테마의 퀄리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예약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카페였습니다. 이거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비트포비아라는 방탈출 카페는 사실 16년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야외로 나간다는 뭐 그 탐정학원이라든지 아예 집으로 이제 방을 설정해가지고 집 탈출을 이제 선보였던 히든캐스트라든지 약간 이런 색다른 시도를 많이 했던 그런 매장인데 그런 매장의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비트포비아 일반 매장들이 있었거든요. 뭐 대구점이라던가 뭐 서현점이라든가 서면점이라던가 약간 이런 매장들이 있었는데 특징 중 하나였다면은 테마를 절대 똑같은 테마를 안 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다 다른 각 지점에 각기 다 다른 테마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던전이라는 브랜드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 던전이라는 브랜드가 히든캐스트나 일반 방탈출 카페처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방탈출 테마의 연장선상이 이제 프리미엄 테마가 아니라 우린 프리미엄 테마라는 다른 브랜드가 있다. 이게 바로 던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던전에서 새로운 테마들을 뽑아낼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가지는 거죠. 이 던전은 60분에 25,000원이라는 가격을 내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 중에 하나였고요. 이게 확실히 굳건해진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홍대 던전 처음으로 나온 던전이었던 그죠? 홍대 던전의 경우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고 사람들의 평도 너무 좋았지만 그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강남 던전도 그렇고 물론 엄청나게 좋은 평을 받았지. 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한 1년, 2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최고의 자리에 있었냐면 그건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나온 던전 101이라든지 강남 던전 2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더 업그레이드를 해왔구나. 그만큼 더 칼을 갈아왔구나. 더 돈을 쏟았구나. 라는 게 확실히 보여줘가지고 너무 기뻤어. 던전이 한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 홍대 던전과 강남 던전이 나오고 나서 한 코로나 때문인가 1년 넘게는 이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막 건대 던전을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던전 2개를 같이 한 번에 만들면서 이제 같이 보여줬다. 나 화생설화를 하고 네. 진짜 너무 놀랬던 게 인테리어에 마감에 흠이 없어. 그렇죠. 흠 잡을 데가 단 한 구석도 없는 거야. 보통 그 정도로 인테리어 하면은 진짜 뭐 조금이라도 뭔가 좀 벌어져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게 진짜 없더라. 그 그러니까 비트포비아 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약 시스템이 약간 좀 계속 좀 변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정착을 한 것 같은데 매일 밤 12시 일주일 뒤에 예약이 오픈한다. 그래서 사실상 키스케이프 시스템이 이제 그냥 계속 그 다른 데도 이제 똑같이 쓰는 것 같아. 검증됐으니까. 여기는 특이한 점이 예약할 때 테마 비용을 전체를 결제해. 맞아요. 4만 원이면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다 결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제 또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기는 이제 예약을 누른 다음에 그 로그인 화면이 중간에 껴 있어.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 그걸 하거나. 네. 그런데 그거를 한 번 거치는 순간 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미리 해놓고 예약을 노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예약 중간에 뜨지 않도록 하는 거죠. 로그인을 미리 해놔야 되는 거야 여기는. 또 하나 팁을 하자면은 네. 무조건 2인으로 결제해라. 무조건 2인 결제해라. 현장에서 1인 추가가 됩니다. 현장에서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3인, 4인 만드는 건 쉬운데 현장에서 3인 했던 거를 2인으로 다시 줄이는 거는 조금 어려워. 맞아요. 번거로워. 왜냐면 카드 다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2인 결제하고 자, 도어에스케이프.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사랑하는 좋은 매장 신테마에서 도어에스케이프 신논현 레드와 블루점이 있지. 그러니까 사실 도어에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있었던 그런 매장이었는데 그쵸. 안산에 있었다가 이수에 이제 그 많은 테마들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 매장을 만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또 좋은 테마는 또 아니었단 말이지. 그쵸. 1세대의 향기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런 테마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도어 이스케이프가 정말 매니아들 취향에 맞는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마를 만들고 싶다라고 사장님 그 분들께서 이제 욕심을 가지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테마를 내면서 이 우리 테마를 정말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제작자를 찾았던 거지. 거기에 이제 딱 맞았던 게 딤게딤게였다. 그래서 딤게딤게와 사장님이 거기 도어이스케이프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그 쏟아놓은 끝에 그 레드점 그리고 블루점이 거의 모든 테마가 꽃길로 평가를 받는 기염을 통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열된 테마들 중에서는 예약률이 가장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좀 예약이 좀 약간 용이하다고 해야 되죠. 도어이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산이나 이수 등시가 있었지만은 신논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확 뛰게 된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사실 저는 그 퀄리티의 격차를 좀 보여준 게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 방면이 있어요. 그 이수에서까지만 해서도 약간 어떤 1세대의 그 기준선을 넘어서지 않는, 그러니까 깔끔함은 유지하되 약간 그 부분이 좀 약간 기획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테마들이 있었던 반면에 도어 이스케이프 신논현점이 오픈하면서부터는 그걸 확 뒤집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프리미엄 테마를 만들 거고 이 정도 자본을 쏟아부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럭키라는 테마가 오픈하면서 확 보여줬어요. 테마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지금 매장을 만들었다. 럭키 같은 경우에 비매니아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럭키는 그 절대 쉬운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테마잖아. 문제도 많고 난이도도 꽤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럭키뿐만 아니라 도어 이스케이프 전체가 그냥 다 어려워. 난이도가 있죠. 어느 정도. 매니아들을 취향으로 그냥 타겟으로 딱 만든 테마들이기 때문에 올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는 매장. 그렇지. 네, 뭐 더 이상 테마는 안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약률이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는 뭐 그런 좋은 매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말이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좋은 시간대로 예약하려면은 조금 힘든 그렇죠. 그런 카페 테마들이고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하나 두 명이서 갈 테마가 없어. 약간 다 3명, 4명 이렇게 가야 하는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예약 잡기가 조금 힘들어진 것도 있어. 그것 때문에. 도어이스케이프 신논현, 레드점, 블루점 같은 경우에 매일 밤 12시 일주일 뒤에 예약이 오픈하는 또 똑같은 이제 그 구성이 되는데 예약금은 추후 입금하는 방식이야. 계좌이체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예약은 그냥 하고 그 뒤에 예약금을 뭐 24시간 내로만 입금하면 되는 조금 되게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딱 하나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레드점과 블루점의 사이트가 달라. 그래서 예약을 하려면은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 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비중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위치도 워크인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야. 네,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 빡센 편은 아니다. 네, 약간 좀 긴장을 좀 그래도 예약할 때 긴장을 좀 해라라는 거고요.